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장소를 옮기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하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댓글을 남겨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첫 번째가 나왔어요. 그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농기가 일제강점기 일제가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 대본은 일제가 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이게 맞느냐는 말씀이죠? 둘 다 아닙니다. 근데 일부는 맞았어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농기는요, 농기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농기는 확실히 조선조 영조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요. 저는 그때보다 올라가죠. 영조의 아버지 시기인 숙종 때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농기를 특별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숙종 때라고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래된 농기를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문장들이 대부분 초창기는 넉자입니다. 글씨가 넉자를 한번 하나하나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걸로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쪽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신농 사령이 있습니다. 신농 사령. 신농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농신이 되는데,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 되는데 신농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영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 그게 농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는 사령이다, 신의 사령이다 하는 쪽에서 신농 사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뭘로 바뀌느냐면 신농 유업이 됩니다. 이게 끼칠 유자죠. 유산할 때 쓰는 유자요. 이 유업은 신농 씨가 남겨주신 직업이 농업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신농사령과 신농유업을 썼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중국 문화라고 하는 조금 뿌리가 있죠. 뭐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기에 쓰이는 말들, 우리나라의 문화로 시작되는 말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성입니다. 영조대왕이 농사의 중요성을 말할 때에 천하의 근본은 선비 너희들이 아니라, 그 말은 안 했지만요, 선비 너희들이 아니라 농산이냐. 그래서 농사꾼이 부자로 사는 것은 아침에 동쪽으로 나가서 시작함이 있고 서쪽에 이루어짐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집으로 들고 들어오면 부자 되는 것이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동작서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동작서성이 농기로 들어와서 실제 존재합니다. 동작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천하대본입니다. 천하대본이 현재 공주에도 이 농기 2개는 다 남아 있는데요. 천하대본은 여기 이인면 신흥리라는 동네에 있고, 이 천하대본은 그 무형문화재 이번에 받으려고 하고 있는 계룡면 하대리에 있습니다.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 농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랬는데 이거 외에 또 있는 것이 뭐 있느냐면 이 말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런 농기가 있습니다. 높을 꽃자, 화살시자,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시유업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기로는 뭐가 있냐면 고시시 유업으로 되어 있는 농기가 공주시 유구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천하대보는요, 천하대보는 영조대왕의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말이 뿌리인 것 같고요. 동작소송하고요. 고시는요, 사실 한자로 이 고시는 고시례가 있죠. 고시례는 사실은 이 농민들의 예의 법도가 아니고요. 공중문하고 화살에 관련된 쪽에 활 쏘는 것에 대한 예일 텐데, 고시례라는 말이 우리 농촌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면, 농촌에 떠도는 농사짓다가 죽었는데 제사법도 못 얻어먹어서 잡기가 되어 있는 잡신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던져주며 하는 소리죠. 고시래 하고 던져주죠. 이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시시 유업기는 농기 서열에서도 들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동네라서 매일 둘의 싸움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천하대본입니다. 천하대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농자가 붙었고요. 농자가 붙었고 여기에 천하 갈지자가 붙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천하대본이라는 말은 어떤 쪽에 오해를 불러드릴 수 있느냐면은 왕실을 부정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 아첨하기 좋아하는, 글쎄요, 정치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천하대본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으면 쟤들 뭐 하는 거냐고, 저 역적질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농촌에서 체록하는 과정에서 이 천하지대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계룡면 하대리에서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농자 갈지자를 붙여서 농자 천하지 대본으로 갔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체육 현장에서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깃발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각기 깃발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 동양권의 삼국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작은 것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본의 깃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데다가 깃발 이렇게 달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뭐예요? 글씨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건 어떻게 하냐면, 뭐 농기를 갖고 하면 꽁장목 놓고 이렇게 붙입니다. 묶는 걸 여기만 묶으니까 축 처져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글씨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글씨가 보이는 우리나라의 깃발은 뭐가 있냐면,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된 데다 내려거는 게 있죠. 만장, 명전, 공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깃발 문화는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요, 다양하고 화려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쪽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농기를 처음 만들었다면 모르면 모르거니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기는 모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좀 병폐가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만장처럼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사실 이건 망발입니다. 현대적인 조류로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농기에 관련된 김 선생님의 질문 중에서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 농기라는 말입니다. 농기라는 말은 이건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있어서 옛날 것을 뭐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야. 저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그걸
제가 조선왕조실록 CD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 놓고 거기다 검색을 해봅니다. 그냥.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농기라는 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농기라는 말은 없었던 거고, 그럼 뭐라고 불렀느냐? 부른 것이요, 참 많아요. 농기에 대한 이름이. 옛날 농기들은 대본기, 신농기, 그리고 용을 그렸으면 용당기, 용당기, 용대기, 이렇게 불린 거죠. 그러니까 두레끼라는 말이 한자어로 안 되기 때문에 두레끼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이 이두로 사용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깃발을 이렇게 하는 쪽에 있어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1934년에 나왔다는 그 불악지라고 하는 책에 농악과 농기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하는 것이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심우성 선생님의 지도에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기는 우리의 고유 문화인데, 그럼 농기라는 말이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면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레의 여러 종류의 깃발을요, 이게 대표적인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하면 분류에 어려움이 있고요. 통합된 지칭으로 농기보다 지금 더 좋은 말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시간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두레농악, 이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두레농악의 종류를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봄두레 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두레 일판 풍장이 있어요. 여름 두레 풍장은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안 됩니다. 또 나눠야 돼요. 여름 두레 일판 풍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레 싸움 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화려한 여름 두레 먹는 날 풍장이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두레 풍장은 뭐냐면, 모짜리를 해놓고 나면 못 날을 잡습니다. 모심을 날짜를 누구네가 며칠 날 신고를 쭉 잡는데요. 물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잡는데, 그날 또 정하는 게 뭐냐면, 신입 두레를 들어오는, 이제 처음 두레꾼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꽁배, 꽁배, 꽁댕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막걸리 한 말, 덜어는 목매살 한 말 이렇게 내놓아 갖고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음식도 장만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봄두레 먹는 날, 그 당년도 그 해 그 마을 두레에서 통용되는 품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레 임시총회입니다. 정기총회인데 1년에 2번 하는 정기총회인데 그 중에 한 번이고요. 그날 풍장은 부잣집에서 먹매살을 대요. 우리 뭐 잘 심어달라고. 그래서 음식이랑 술이 좀 풍부하죠. 그런 날 하는 것은 사람들 모이라고 치는 고풍장을 치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그 봄두레 총회를 열기 전에 이제 한바탕 작게 놉니다. 작게 노는데 이때는 상모를 돌리지 않고요. 그리고 봄두레가 끝나고 나면 놀아요. 그때 씨름하는 동네도 있고 장사 애기들 장정들 대상으로 합니다. 꽁배짜리들을 씨름도 시키고 아니면은 들뚝도 들어보라고 하고, 지게에다가 힘자랑을 시켜서 지 몸무게 3명 목을 쥐고 일어나는 것도 해서 재미있게 놀면서 풍장을 한바탕 놀고요. 술 먹고 실컷 밥 먹고 놀다가 나중에 사람들 다 갔어요. 그러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다 푼 흥을 노는 뒤여흥 풍장 정도를 칩니다. 여름 두레 일판 풍장이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봄두레를 짧게 먹는 동네는 2, 3일, 이건 먹매두레라고 해서 품짝을 나눠 쓰지 않고 두레꾼들 하루 먹고 놀 때 쓰는 경비 버는 두레들이 있어요. 그 먹매두레를 하는 정도는 2, 3일이지만 2번 논매 기준에
한 번, 두 번 하는 데는 보통 7일에서 보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샘물들이 하는 데는 기간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풍장은 계속 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울리느냐고요?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제가 의당면 율정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10마지기밖에 안 되는 농사치가 마을을 쭉 들판을 이렇게 놓고 보면 3군데에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근데 여름뚜레를 먹는 날 일꾼들이 논을 맬 때에 한 사람 목을 다 매야 되니까, 그날 매야 되니까 여기서 매고 이 동에서 매고 이 동에서 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집으로 못 끝나요. 그는 뭐 매는 양이 많아서. 그러면 4군데, 5군데 정도를 대부분 매게 됩니다. 2사람 목, 3사람 목 하다 보면 뭐 6, 7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의 일꾼들이 자, 이 논을 매고서 이 논으로 갈 때요. 이 둘의 일꾼 중에 자기 논이 여기에 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러면 여기서 갈 때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자기 논을 봐요. 그러고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요 다 모아놓고 여기 맸으니까 다음 논은 어디로 가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풍장꾼들이 여기서 풍장을 치고 가는 거예요. 길라레비 풍장이죠. 길굿, 길라레비 뭐 이런 이름들로 돼 있고요. 이렇게 풍장을 치고 가면 사람들이 알고 이리 가는 거죠. 그래서 길꾼악, 길굿이 두레풍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7일에서 45일까지 치러지는 두레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이동할 때마다 풍장 소리가 끝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레 풍장의 풍장꾼들은 동네에서 굉장히 대우받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레 일꾼들은요 한여름 7월 달에 음력 7월 달에 농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7월 상순에 하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을 먹으면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낮잠을 자요. 근데 다 자겠어요? 아니요. 일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 밭에 가서 극적거리든지 논에 가서 극적거리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잠잔 데에서 다음 논으로 갈 때까지는 진짜 농악 소리 안 나오면 어딘지 못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레 풍장에서는 일터 풍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 풍장 소리가 울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아침에 일꾼들 나오세요 하는 고풍장. 근데 이거는요 풍장으로 안 치는 동네들도 많아요. 뭐냐면 그냥 직만 뻥뻥 쳐대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꾼들이 이동하는 이동풍장.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고서니 푸썩 노는 한바탕 놀이풍장. 이건 길게 못 놀아요.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노는 정도로 풍장을 칩니다. 이것이 이제 두레 일판 풍장이에요. 두레 싸움 풍장. 이거 대단합니다. 두레가 처음 만나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농기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양쪽 풍장패가 앞으로 딱 나섭니다. 이렇게 마주쳐서. 그러고서 풍장 가락 싸움을 하는데 가락 싸움을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기싸움을 해요. 우리가 너희한테 앉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을 치는 사람들은 막 있는 힘껏 패는 거예요. 충청도의 북가락은 다드래기 가락이라 해서 굴리는 것이 멋인데 그때만큼은 박어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바탕을 해놓고 나면 양쪽 상세가 앞으로 딱 나서가지고 풍장 가락을 선도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못 따라치면 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락이 4가락밖에 없는 동네는 5가락한데 지는 거죠. 그런데 상세제비들이 기량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고난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꿔칠 수 있는 것이 상세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분은 똑같은 거죠. 요새 말로 삼채, 충청도 말로 새마치. 그러면 새마치 변형가락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으로 가락을 계속 바꿔치는데 그 바꿔치는 것을 못 따라가면 지는 거죠. 속도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의 풍장으로 싸움이 많은 동네들은 이상한 가락이 많습니다. 변형 가락들이. 둘의 싸움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분명히 못 따라쳤어요. 이겼어. 그랬는데 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고요. 승패가 안 나요. 계속 치는데도 다 따라쳐요. 이쪽에서 치는 것도 이쪽에서 받아치고 이쪽에서 치는 것도 이쪽에서 받아치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서 둘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앞에 상대편 농기에 꽁장목을 빼면 끝나는 거고요. 농기를 쓰러뜨려서. 동네에서요 농기 꽁장목 뺏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나중에 둘의 풍장 시간에, 둘의 이야기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둘의 풍장은 모든 풍장에 일반적으로 둘의 풍장은 이렇게 느리게 걸어다니며 치고 느그적 하는 것이 멋인데 둘의 싸움 풍장은 어때요? 거칩니다. 지금도 둘의 싸움 많이 하던 동네 가서 노인들하고 풍장을 체록하기 위해서 쳐보시라고 하면 북을 엄청 바꿔 치는 동네가 나와요. 그러면 둘의 싸움 많이 했죠?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름 뚜레 먹는 날 풍장 이제 하나 남았죠? 이날이 진짜 뚜레 풍장의 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 뚜레 먹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품삯 나누는 날이에요. 논을 매주대 그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다 그 논 맞이기 수에 따라서 품이 정해지고 장정이 몇 명 동원됐다는 기록을 다 해요. 그게 공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먹매를 떼어냅니다. 언제 먹는 거? 여름철에 먹는 날 먹는 음식값이요. 쌀도 있어야 되고 그날은 돼지고기라도 사와야 되고 비계라도 뭐 명태라도 사다가 동태라도 사다가 찌개라도 해야 되고 하는 먹매분을 나누는 나머지를 장정들이 출력한 숫자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농촌에서는 한여름에는 진짜 쌀 구경하기 어려울 때 이날은 쌀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쌀을 내놓아야 되고 가난한 장정들은 쌀을 받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름철에 먹는 날이. 여름철에 먹는 날 또 뭐를 하는 거냐면 둘의 1년 운영한 것이 이후에는 막어요. 그날 둘에 끝나기 때문에 정기총회 날입니다. 정기총회. 그래서 그날은요 먹매로 서 있죠. 또 부잣집에서 술이라도 내놓죠 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일정을 아주 노는 데 맞추어서 짭니다. 첫째 하는 날이 그날은요 아침에부터 풍장을 치고 들판으로 나가요. 일터 행진 풍장이죠. 물론 시골 노인 어른들한테 일터 행진 풍장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서도 풍장 치고 나가요. 쭉 나래비를 쳐서. 다른 때는 그냥 풍장 치면 다 자기 밭에 있다가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날은 행진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면 논을요 조금 남겨놔요. 한 단마지기 1000평 정도를. 그러면은 뭐 50명 30명이 들어가서 금세 매는 거죠. 그때 논 매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둘의 마금 논매기 소리예요. 논 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는 소리들 있죠. 으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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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는 소리. 그게 이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둘의 행차라는 걸 시작합니다. 둘의 행차라는 말은 실제 사용하기도 했고요. 둘의 행차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둘의 행차는 줄을 둘의 꾼들은 탁 서는데
다른 때 못 보던 사람들이 나와서 씁니다. 누가서요? 두레의 어른들이요. 옛날 좌상했던 분들 뭐 이렇게 또 장정술이 돼서 45 넘으면 대개 두레 눈 매는데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45을 넘긴 어른들도 이날은 나오는 거예요. 눈 매는 자리에는 구경꾼으로 나와 있던 분들이. 그래 첫머리에 쓰는 게 누구냐면 좌상이 씁니다. 두레 좌상. 좌상이 쓰고요. 두 번에 누가 써요? 공원이 씁니다. 요건 어떤 마을이나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누가 쓰느냐면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꽃나비가 씁니다. 무동이요. 그 다음에 농기가 쓰는데 농기는 줄을 4줄이나 3줄로 잡죠. 그래서 농기 깃발이 씁니다. 근데 요거는요. 어떤 동네는 꽃나비가 농기 뒤에 서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앞에도 씁니다. 앞에 서는 동네는 뭐냐면 농기가 올 여름 들에 눈 매는 데에 우리를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재롱을 떠는 것이라 앞에 선다는 것이 이론이고요. 그래도 농기 앞에는 감히 설 수 없으니까 뒤로 가라는 것이 농기를 숭상하는 마을들이에요. 이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무동이가 앞장서는 동네도 있고 농기가 앞장서는 동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가 쓰는 거죠. 여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말도 안 되게 길라랩이라고 해서 통장꾼들을 앞을 길을 이끄는 사람들이 서기도 하는데 이 길라랩이는 고정된 자리에 언제나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서서 여기 쓰더라도 가는 길 앞으로 가서 놀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유롭게 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 그 다음에 징, 장고, 북, 그 다음에 2줄로 쓰던 1줄로 쓰던 대개 이렇게 쓰는데요. 상목분들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잡색으로 말해주는 가짜 양반, 여장 남자 이렇게 쓰고요. 이거 안 쓰는 동네들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둘의 어른들이요. 태역, 그렇죠? 태역, 두레권 이분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장정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꽁댕이라고 그래서 꽁댕이, 꽁배 해서 공주는 꽁배가 제일 많은데요. 꽁배가 쓰고 그 뒤에 지게꾼, 허들의 지게꾼이 쓰는 거죠. 이 대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동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큼 마지막 그 논매기 작업, 이걸 공주에서는 되게 뚜껑 닫는다고 하는데 둘의 뚜껑 닫는 일을 하는 거리를 둬서 이 사람들이 쭉 가는 거예요. 장단 화려하죠. 단순히 국거리를 쳐도 그렇죠. 갱, 따ging, 따ging, 따따갱따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춤장단으로 친다고 앞에만 바꿔쳐도 돼요. 공꽝궁, 꽝궁, 꽝궁, 꽝 해서 춤장단을 추고 무동이가 사실은 느리게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뗄 수 있도록 가락을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 보기 지금 어렵죠?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이 모습 좀 봤으면 했는데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의 행차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농기를 모셔두는 여름들에 먹는 장소에 가면 어떤 말이나 똑같게 뭐가 있느냐면 농기를 모셔두는 장소가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둘의 바탕, 농기 바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패가 쭉 가서 농기를 딱 세우면 농기가 서는 바닥에 정조하고 서는 순간에 상모가 끝쳐야 됩니다. 그리고 농기에 먼저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를 지내는 시간 동안은 아무도 농악을 치지 않거나 아주 조용한 농악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농기 고사를 지내죠. 농기 고사 풍장의 특징은 조용함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변해요. 변하는 게 언제 변하느냐면 그 장터 풍장이 활성화돼서 상세꾼들이 장터의 예술 풍장을 보고 와서 자기네 가락을 화려하게 바꾸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해요? 이제 밥 먹기 전에 한바탕 푹 가볍게 놀고 술 먹고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한나절짜리 놀이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 마을들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 이제 장사를 뽑아서 상머슴을 뽑는다, 장사를 뽑는다 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민족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들똑 뜨는 거, 힘자랑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호맹이 끌기, 호맹이 씻기. 먼저 시간에 호맹이 씻기에 대한 노래 얘기를 했죠. 호맹이를 씻어 오래 둔다 해갖고 호맹이 씻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게 지네발놀이, 상무놀이, 4개 약개 개인놀이, 술 취한 12발놀이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때마다 아주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꾼들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놀기도 하는 문화가 그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요거 하나로 인해서 각 지역이 각 다르게 했기 때문에 두레풍장이 그렇게 아주 화려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꾼들 또 다 헤어지고 나서 뭐예요? 아직 여흥이 남은 사람들이 뒷여흥 풍장을 치죠.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이 마을 풍장에서 섞이지 않는 금기사항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고사 풍장에서는 절대 상무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신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겸손한 자리에서 경거망동하게 고갯짓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합니다. 두레에서 농기 고사에도 그래 안 하는 거고요. 먼저 조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뭐 아예 풍장 안 치는 마을이 있고요. 해서 고사에서는 상무를 돌리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돌리는 게 언제냐면 두레 풍장 마당에서 상무를 안 돌리는 마당이 최소한 공지에서 제가 270개 두레를 조사했는데 3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무는 또 예산은 아예 안 나왔어요. 다 상무를 돌렸어요. 정양 다 돌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상무를 반드시 돌립니다. 그리고요, 풍장판에 여자는 본 악기를 절대 못 잡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물론. 그런데 꼭 한 가지에서만 풍장을 잡는 게 있어요. 기우제 지낼 때는 세상에 여자들이 도리를 지키지 못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심지어는 양재기를 두드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레풍장판에서는 부정적인 문화로는 흉년 든다고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상여소리, 무당의 원풀이춤, 화재 수해를 소재로 하는 민속놀이 일체 못합니다. 두레풍장에서 잡색은요, 제가 조사한 충청도 쪽에서는 딱 2가지 세웁니다. 누구냐? 가짜 양반, 수염 허연하게 해서. 그리고 뭐냐면 여장 남자가 쓰는데 여장 남자는 어른을 시키기도 하고 아이를 시키기도 하는 거죠. 두레풍장에 대한 얘기는 두레 시간에 아무래도 아주 많은 쪽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농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고요. 그런데 오늘 먼저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해서 마을 풍장과 예술 풍장, 그것이 서민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해서 분류를 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마을 풍장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됐고 복식이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일어났는데 오늘 건 제가 숫자를 확인 못했는데 저는 다시 잘 가라앉혀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난주부터 여기에 강습이나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행해질 예정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연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가 이 상태에서 조용히 소멸되기를, 무엇보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모두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늘을 감동시켰으면 합니다. 이걸제의 드론 이걸제 민속 이야기
12번째 마당을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